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력적인 앵무새 사육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앵무새는 사람들의 오랜 친구였으며 그 역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앵무새는 지능과 아름다움을 겸비하여 예로부터 인간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앵무새와의 특별한 관계는 문명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앵무새를 대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고대 시대의 앵무새. 앵무새와 인간의 만남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앵무새를 신성하게 여겼고 부유한 사람들은 앵무새를 애완동물로 키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조각상에서도 앵무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앵무새가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앵무새는 화려한 깃털과 독특한 울음소리로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앵무새는 인기가 많았는데 특히 말을 따라하는 능력 때문에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앵무새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귀족들은 앵무새를 교육하여 자신들의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앵무새를 값비싼 보석처럼 여겼고 앵무새가 하는 말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앵무새의 희귀성과 화려함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앵무새. 중세시대에는 앵무새가 유럽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다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앵무새가 들어오기도 했고 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앵무새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앵무새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왕족과 귀족들은 앵무새를 과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앵무새는 종종 호화로운 우리에 갇혀 전시되었으며 앵무새의 존재는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앵무새의 다양한 종류가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각 앵무새의 특징과 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앵무새는 예술작품, 문학작품, 그리고 종교적 상징으로도 등장하며 중세 유럽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앵무새. 대항해 시대는 앵무새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험가들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앵무새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서 앵무새가 대거 유입되면서 유럽 사회에 앵무새는 더욱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앵무새가 더욱 대중화되었고 일반인들도 앵무새를 키우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를 포획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앵무새가 죽기도 했습니다. 험난한 항해를 거쳐 유럽에 도착한 앵무새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질병과 스트레스에 취약했습니다. 앵무새 밀매는 당시 심각한 문제였으며 앵무새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앵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근대 시대의 앵무새. 근대 시대에는 앵무새 사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앵무새의 종류, 습성, 사육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앵무새를 위한 다양한 사육 용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동물학자들은 앵무새의 분류, 생태,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앵무새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앵무새의 번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앵무새를 더욱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 부화, 육추 기술의 발전은 앵무새 개체수를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앵무새는 애완동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앵무새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시대의 앵무새. 현대시대에는 앵무새가 더욱 친근한 애완동물이 되었습니다. 앵무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앵무새는 훈련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앵무새는 뛰어난 지능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장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앵무새를 키우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앵무새의 수명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30년에서 80년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앵무새를 키우기 전에 앵무새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평생 동안 앵무새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앵무새 사육의 윤리적 문제. 최근에는 앵무새 사육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생 앵무새를 포획하는 것은 앵무새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생 앵무새는 좁은 우리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생존 본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앵무새를 키울 때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앵무새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앵무새를 사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무새를 입양할 때는 앵무새 보호 단체나 믿을 수 있는 브리더에게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감 있는 브리더는 앵무새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적절한 환경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앵무새의 번식을 관리합니다. 앵무새를 입양하기 전에 브리더의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앵무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무새 사육의 미래. 앵무새 사육의 미래는 밝습니다. 앵무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앵무새의 복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앵무새의 질병 치료, 영양 관리, 행동 교정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서식지 보존, 개체수 보존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앵무새와 인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무새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앵무새를 사랑하고 앵무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앵무새와 함께하는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결론. 앵무새 사육의 역사는 인간과 앵무새가 함께해온 오랜 여정을 보여줍니다. 앵무새는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앵무새를 사랑하고 앵무새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앵무새와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앵무새 사육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앵무새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앵무새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앵무새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